개하! 여러분, 애프터 이펙트로 만든 모션은 단순히 텍스트가 이동만 해도, 단순히 회전만 해도 이렇게 쫀득하고 고급진 느낌이 나는데, 왜 이걸 내가 내 프리미어에서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걸까요? 어쩔 수 없이 애프터 이펙트를 써야만 하는 걸까요? 아니요. 맨 처음 제가 보여드린 고급진 이동과 회전 효과는 그냥 프리미어로 작업한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도 프리미어만 가지고도 아주 쉽고 간단하게 뚝딱 이런 고급진 모션 효과를 표현할 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에펙에서 만든 모션이 고급지고 멋져 보이는 건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하나는 바로 모션의 잔상, 이 모션 블러 때문이고요. 또 하나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할 때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 이동을 처음엔 느리게 시작했다가 갑자기 확 빨라졌다가 다시 천천히 또 느리게 이동하면서 도착하는 바로 이 변화의 속도 차이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속도 차이가 가져오는 그 고급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배경에다가 텍스트를 써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자막 프리셋을 써서 이걸 쓸게요. 포지션이라고 써보겠습니다. 글씨 크기는 300 정도로 해서 가운데로 이렇게 둘게요. 그리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었지만 프리미어에서 멋진 모션 효과를 주려면 이 기본적인, 자, 여기 있는 이 모션, 여기에 있는 포지션이나 스케일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펙트 창에서 이 트랜스폼, 한국어로 변형, 요걸 써야 됩니다. 저는 지금 메뉴에 그냥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원래 트랜스폼 이렇게 검색을 하면 이렇게 디스톨트에 있는 트랜스폼, 이걸 쓰시면 되는데 저는 이걸 되게 자주 쓰기 때문에 이걸 매번 검색하는 게 귀찮아서 이렇게 제 프리셋으로 저장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텍스트에다가 트랜스폼을 적용을 해줬고요. 여기서 이 텍스트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도록 할 건데요. 요걸 이렇게 움직여서 쓰지 않고 위치를 바꾸는 거니까, 자, 여기 이펙트 컨트롤 부분에 트랜스폼에서 포지션이죠. 여기를, 자, 우선 왼쪽으로 좀 이렇게 가볼게요. 근데 이제 요거를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이렇게 숫자가 엄청나게 커지면서 밖으로 튀어나가는 경우들이 생겨요. 컨트롤 Z를 눌러서 취소를 해주고, 자, 이거는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움직이면 충분히 빠르게 적당하게 10씩 이동하니까 이렇게 해서 적당히 왼쪽으로 이렇게 조금 과감하게 붙여줄게요. 이 상태에서 이 포지션의 왼쪽에 있는 스탑워치를 켜줍니다. 그럼 키프레임이 여기 생성된 거 보이시죠? 이제 이 텍스트를 우측으로 움직여 줄 건데 저는 0.5초 동안 움직이게 할 거라서요. 지금 제 시퀀스는 초당 30프레임이거든요. 그래서 0.5초면 우측으로 이제 15프레임이겠죠? 그러면 이 방향키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러면 이제 너무 많이 눌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땐 쉬프트 키를 누른 채로 한 번 누르면 5프레임씩 움직이거든요. 그럼 확대를 해볼게요. 자, 맨 앞에서 쉬프트 누르고 한 번 누른 게 맨 앞에서 1, 2, 3, 4, 5 갔죠. 쉬프트 누르고 한 번, 두 번, 세 번 누르면 이렇게 15프레임, 0.5초 정도를 이동을 한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키프레임을 굳이 누를 필요 없이 포지션을 역시 쉬프트를 누르고서 이렇게 우측으로 해주면 키프레임이 자동으로 생성된 거 보이시죠?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볼게요. 자, 이렇게 이동했어요. 자, 보이시죠? 이 멋없는 모션. 그 사이 화면이 살짝 지저분해졌는데 아무래도 이제 영문 한글판을 쓰시는 분들이 다 계시니까 같이 보는 모드로 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조금 확대를 해볼게요. 자, 여기를 누른 채로 이제 플러스를 눌러서 확대할 수 있는 거 아시죠? 이 첫 번째 키프레임 위에서 커서를 두고 마우스 클릭하고 이 맨 밑에서 두 번째 있는 시간 보관, 정말 이상합니다. 어쨌든 템포럴 인터폴레이션 이걸 선택을 하고 우측의 하위 메뉴에서 맨 밑에 있는 이 두 개, 가속 프레임 이즈인, 감속 프레임 이즈아웃, 이 두 가지를 사용할 건데 먼저 시작점은 아웃으로 시작합니다. 감속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방금 다이아였던 키프레임의 모양이 모래시계 같은 모양으로 바뀌었어요. 이번에 반대로, 자, 여기 끝나는 이 부분의 키프레임에서 마우스 클릭하고 역시 시간 보관 템포럴 인터폴레이션에서 이번엔 반대로 가속 프레임 이즈인
이걸 눌러줍니다. 그럼 역시 모래시계 모양으로 바뀐 게 보이시죠? 이게 좀 많이 헷갈리게 나는데 그냥 외워줍니다. 자, 템포럴 인터폴레이션 영어는 아웃으로 시작해서 인으로 끝난다. 그리고 시간 보관 한글 버전에서는 감속으로 시작해서 가속으로 끝난다. 이렇게 해서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프리뷰를 볼게요. 어때요? 느낌이 확 다르지 않나요? 아까는 이렇게 이동을 했고 지금은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일한 속도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훅 빨라지다가 훅 하고 느려지는 그런 식의 속도가 변화하면서 움직인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해준 것만으로도 느낌은 확 달라지는데 여기에 조금 더 해줄 게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내가 시간을 좀 더 써서 느낌을 살려줘야 한다거나 공을 들여야 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그런 곳을 작업하는 상황이라면 자,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시죠. 우선은 여기 그래프를 열어줄게요. 다시 확대를 좀 해주고 이 상태에서 여기 포지션 왼쪽에 보면 요 꺽쇠 있죠. 요거를 눌러서 열어주면 이런 그래프가 보입니다. 자, 이게 바로 이 속도에 대한 그래프인데 처음에는 느리게 시작을 하다가 가운데로 이동할 때 속도가 확 제일 높은 부분까지 빨라졌다가 다시 속도가 줄어들면서 이동이 끝나는 그 그래프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게 그냥 선형으로 돼 있을 때는 어떻게 돼 있냐면 선형으로 된 걸 볼게요. 똑같이 확대를 해주고 이걸 열면 요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동하는 속도가 동일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고 지금 이 경우에는 속도가 빨라졌다가 다시 느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이 중앙에 있을 때를 피크로 해서 속도가 제일 빨라졌다가 다시 느려지는데 이걸 보통 처음엔 훅 빠르다가 천천히 들어가는 식으로 바꿔준다든지 아니면 천천히 느리다가 훅 하고 빨라진다든지 그렇게 조정을 해줘서 좀 더 느낌을 살려줄 수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우선 이 키프레임 하나를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아래쪽에 이 그래프에 이런 핸들이 나오게 돼요. 앵커가 나오게 되는데 자, 이걸 이 왼쪽으로 좀 밀어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오른쪽에를 잡는데 잡고 Shift를 누른 채로 왼쪽으로 쭉 밀어줍니다. 최대한 밀면은 여기서 더 밀어도 안 가요. 이 상태에서 놔주면 위로 찍고 올라갔던 그래프가 밑으로 적당하게 떨어지는데 자, 그러면 빠르게 속도가 확 증가했다가 그 다음에 조금 완만하게 줄어들면서 끝나요. 그러면 아까랑 차이 느껴지세요? 자, 아까는 이렇게 이동을 했고 지금은 조금 더 빠르게 훅 하다가 천천히. 그럼 이번엔 반대로 오른쪽으로 그래프를 밀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되시나요? 자, 이번엔 이 상태에서 역시 키프레임 하나를 클릭을 해주고 이번엔 왼쪽에 있는 이 앵커를 잡고 Shift를 누르고 오른쪽으로 쭉 최대한 밀어줄게요. 그리고 놓으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치우쳐졌죠. 그러면 속도가 느리다가 확 빨라지고 그러니까 박히는 느낌이잖아요. 하고 박히는 느낌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처음 작업한 모션. 그리고 이게 두 번째 속도가 빠르다 느려지는 버전. 그리고 마지막으로 속도가 느리다가 훅 하고 빨라지는 버전입니다. 자, 이제 빠르게 회전도 한번 해볼게요. 사실 포지션을 바꿔주는 거나 스케일, 로테이션을 바꿔주는 거 다 똑같아요. 이번에는 로테이션이라는 요 글자에다가 트랜스폼을 적용을 해주고요. 이펙트 컨트롤에서 이게 트랜스폼 변형 이 부분에서 아까 포지션 여기 해줬는데 밑에 있는 회전, 로테이션 이 부분을 해줄 거예요. 우선 맨 앞으로 가서 왼쪽에 있는 스톱워치를 켜주고요. 요거는 0도 똑바로 있는 채로 그대로 두고 이번에는 쉬프트 키를 누르고 오른쪽으로 한 번, 두 번 해서 10프레임 그렇게 한 다음에 각도를 120도 엔터를 치면 확대해보면 이렇게 키프레임이 생성이 됐죠. 그리고 다시 쉬프트를 누르고 오른쪽 키 한 번, 두 번 해서 10프레임을 이동해서 이번에는 원래대로 돌아오게 0도 그리고 모션을 한번 볼게요. 네,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120도 꺾었다가 다시 돌아오는 회전 모션이죠. 정말 멋없습니다. 자, 이걸 쫀득한 느낌으로 바꿔줄 건데요. 아까랑 똑같아요. 이번엔 아예 이 그래프의 변화를 보면서 해보죠. 여기 꺽쇠를 클릭해서 이걸 열어주면 이렇게 선형으로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기억하세요. 맨 처음 키프레임 위에서 우클릭하고 이번에는 아까 시간 보관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안 나왔잖아요. 이게 로테이션이나 스케일이나 뭐 포지션 옵션마다 좀 다르거든요.
지금 이렇게 바로 보일 때는 여기서 아까 기억나세요? 맨 처음이 아웃, 감속 프레임 이즈 아웃을 눌러주고요. 그러면 그래프가 약간 스무스하게 바뀌었어요. 이제 이 상태에서 요 가운데는 놔두고 끝나는 키프레임 여기를 우클릭해서 이번엔 반대로 이즈 인 가속 프레임 요걸 눌러줄게요. 자, 그러면 뭔가 대칭은 되지만 되게 오묘한 느낌의 그래프가 됐잖아요.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플레이를 해보면 아까보다는 뭔가 더 부드럽긴 한데 약간 이상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걸 좀 더 보기에도 느끼기에도 자연스럽게 바꿔줄게요. 자, 역시 키프레임을 하나 이렇게 클릭을 해주면 앵커들이 다 나오잖아요. 가운데 있는 부분을 이렇게 잡고 이번에는 여기다 딱 맞춰줄 거긴 한데 Shift를 안 눌러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왼쪽으로 최대한 밀면서 요 수평 부분을 잘 맞게 이렇게 해볼게요. 됐죠? 그리고 지금 보면 이렇게 얘가 틀어졌는데 자, 이걸 누르고 이번에는 요거를 오른쪽으로 쭉 밀면서 동시에 요 가운데 라인이 여기가 이렇게 딱 일자로 맞게 이렇게 해서 놔줄게요. 그렇게 보면 뭔가 훅 빨라지다가 느려지다가 훅 빨라지면서 끝나는, 그리고 이 위도 약간 찌그러져 보이긴 하지만 아까랑 다르게 이렇게 완만하게 연결이 되는 게 보이시죠? 그럼 플레이를 해볼게요. 어때요? 뭔가 이렇게 칭 했다가 고무줄 이렇게 탄성을 받았다가 다시 훅 하고 돌아오는 느낌이 쫀득하게 잘 살죠. 자, 여기다가 제가 늘 말씀드렸던 모션 블러까지 주면 더 멋지겠죠. 모션 블러는 이 트랜스폼에서 이 아래쪽에 있는 셔터 각도, 셔터 앵글의 이 수치를 0으로 되어 있는 걸 180, 이거는 맥스 360까지 가능하고 이제 숫자가 클수록 블러가 더 심해지는 거니까 이제 보통 180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경우에 따라서 또 취향에 따라서 숫자를 조정해 주시면 되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릴 때는 이 위쪽에 있는 이 컴포지션의 셔터 각도 사용 요거를 풀러줘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언제부턴가 이거를 안 풀러도 숫자만 이렇게 주면은, 요걸 제가 안 풀렀는데도 지금 블러가 있잖아요. 네, 이게 그냥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버전 차이가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먼저 이제 셔터 각도를 이렇게 0에서 특정 숫자를 줘서 바꿔주시고, 블러가 먹으면 그냥 쓰시고 블러가 안 먹힌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이 체크를 풀러주시는 식으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모션 블러가 들어갔으니까 이체로 한번 볼게요. 어때요? 훨씬 더 자연스럽고 감각적인 느낌이 나죠. 자, 이게 원래 모션, 그리고 이게 지금 작업한 모션. 어때요?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자, 여러분 이거 에펙 아닙니다. 프리미어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포지션, 스케일, 로테이션을 이 트랜스폼 변형 효과를 통해서 잘 만져주면, 거기다가 제가 공유드린 이 모션 프리셋들이랑 같이 쓰면 에펙 없이 프리미어만으로도, 그리고 시간을 별로 들이지 않고도 아주 근사하고 멋진 모션을 간단히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오늘 영상은 좀 어려워 보일 수도 있지만 영상을 한 2번이나 3번 정도만 보시면서 직접 따라해 보시면 완벽하게 마스터가 되실 거예요. 이 모션 같은 경우는 진짜로 이즈인이나 이즈아웃 요것만으로도 퀄리티가 확연하게 달라지니까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어려운 게 전혀 아니니까 꼭 완전히 익히셔서 여러분의 영상 퀄리티를 팍팍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페빠!